네, 수요일장 미증시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또 네. 뵙게 되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도 살펴봤을 때 시장도 오늘 뭐 별다른 이슈 없이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 거의 사상 최고치에 거의 근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 또 터치를 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자, 어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고 오늘도 이제 잠시 후 우리 시간 기준으로 11시에 또 한 번 의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청문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제 파월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9월 전에는 금리 인하 없다라고 선을 딱 그었는데, 사실 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연내 금리 인하 한 2회 정도를 반영하고 있고, 연준 내부에서도 7월에 금리 인하설이 좀 많이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참 괴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 괴리가 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세요? 네, 그렇죠. 지금 뭐 파월 의장이 뭐 조기 레임덕 이슈도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지난주에는 뭐 윌러 연준 이사도 그랬고,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보우만 이사나 굴스비 연준 이사까지 지금 하나둘씩 이제 7월 조기 인하설을 이렇게 하나둘씩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어제와 또 다르게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생각보다 이제 7월은 아직까지는 아니더라도 9월, 10월 연달아 금리 인하 쪽으로 지금 그 절반 이상의 확률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대로 그러면 6월, 7월 달 데이터를 확인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9월 인하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6월 달부터 이제 반영이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이제 대부분의 지금 이제 존 윌리엄스 연준 이사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 고용 자체는 아직까지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관세 영향을 받더라도 인플레 자체가 실제로 이제 금리와 관련해서는 크게 제한적일 거라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국에는 숫자가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주에도 뭐 PCE 발표가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 6월 달 물론 우리가 이제 코어 CPI 자체가 2.8, 2.9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생각보다 다음 달에 이제 관세가 잡히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한 거는 파월 의장도 여기와 관련된 스탠스를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이제 뭐 한 15분 뒤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파월 청문회 예정되어 있는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과장님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실적이 오늘장 마감 후에 예정이 되어 있죠.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관련주들이 좀 랠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속에서 마이크론의 실적이 풍향계로 주목받는 이유, 실적 어떨 것으로 보시는지, 그리고 가이던스는 어떨까? 이 부분도 중요할 것 같고요. 사실 실적에 따라서 내일 우리장 삼성전자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뭐 올해 대한 1분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나 랜드 가격이 굉장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분기에 대비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3월에서 5월까지 좀 회계 기준으로 이제 그런 이제 시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동안 이제 그 디램 가격의 상승에 따른 이제 QA 상승, 이게 좀 부각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컨센 자체는 한 88억 달러 이제 수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웨드부시의 데나이버스 애널도 최근에 13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목표가를 상향을 했고, 물론 JP모건 같은 경우는 135달러는 기준이긴 하지만은 비중 확대 의견을 좀 보이고는 있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특히로 2분기보다는 3, 4분기로 갈수록 성숙입니다. 성숙인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시장에서 보는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 성장률을 물론 이번 2분기 같은 경우는 한 자리죠, 성장률이긴 하겠지만은 3분기 갈수록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에 DDR4 쪽으로 이제 단종 이슈가 하나둘씩 나오게 되다 보니까 특히 DDR4 같은 경우는 거의 30% 이상 성장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DDR5 쪽으로 이제 수요가 더 강하게 올라오게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은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모습을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루프 캐피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가 상한치를 굉장히 대폭 올렸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향후 AI 관련 인프라 구축에 따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마이크론 이제 HBM 관련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내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결국 마이크론의 HBM3의 12단 반도체가 얼마만큼 이제 양산이 되면서 수익성을 더 개선시켜 줄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일 컨퍼런스 콜에서 그러면 HBM4는 어느 정도
정도 증설에 대한 로드맵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좀 시장이 좀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대 이제 아이디 업체 중에 회사인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SK하이닉스는 1분기 실적이 7조 한 2천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결국에는 디램 자체가 이제 적층형 방식이다 보니까 디램 점유율을 이제 사상 처음으로 이제 삼성전자 점유율을 따라잡게 되면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는데 이제 SK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가이던스 자체가 대략 한 9조 정도 이제 성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그동안은 레거시 쪽에 대한 상반기에 실적에 대한 성장률이 계속 많이 나왔다면은 물론 이제 1분기 때 SK하이닉스 이제 부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애매한 포지션을 정했어요. 왜냐하면 관세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성장을 조금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숫자가 잘 나오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하반기는 결국에는 HBM4입니다. HBM4가 SK하이닉스는 10월쯤에 양산이 있는 시점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빅테크 업체들이 빠르게 지금 AI 쪽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 상황이고 엔비디아 이걸 받아서 AI 칩을 생산하려고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 IDM 업체들 같은 경우는 그 성장률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 마이크론의 주가는 1%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 저 또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TSMC의 독주가 좀 심화되고 있다. 이런 기사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스마트폰 AI 칩의 핵심이죠. AP 칩 생산에서 TSMC의 점유율이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독과점이 심화되면은 뭐 밸류체인에 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까도 궁금하고 뭐 애플, 엔비디아, AMD까지 지금 봤을 때 TSMC한테 모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미국 정부가 리쇼어링 정책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TSMC가 지금 파운드리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는데 불과 제가 알기로 1년 전, 2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한 20%까지 점유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마저도 그야 8% 수준도 점유율이 온 상황에서 대부분이 이제 TSMC가 특히 뭐 퀄컴이나 뭐 애플이나 여러 이제 빅테크 업체들에게 이제 물량들을 다 가져가는 이제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도 최근에 저 비상회의가 열리게 됐고 이제 파운드리 사업부와 LRC 사업부를 이제 복합적으로 합병하는 이제 전략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모바일 이제 AP 프로세서만 이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 또 얘기가 나왔죠. 결국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선장 동력들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이제 우리가 매번 TSMC와 관련된 월별 이제 매출을 계속 하긴 하겠지만은 물론 여기서 성장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TSMC도 분명한 건 이제 북미 쪽에 대한 공장에 대한 이전 고민이 충분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도 TSMC와의 동맹 관계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다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TSMC는 일단은 이 시장에 대한 독주 체제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슈퍼 이제 어른로서에 대한 입지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AI 서버라든지 앞서 말씀해주신 이런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가 이제는 뭐 부품주들한테도 좀 많은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라든지 AMD 중심의 투자에서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떤 종목군으로 시선을 저희가 좀 옮겨볼 수 있을까?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은 만약에 부품 단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물론 최근에 이제 뭐 아니면 이제 그 KLA나 아니면은 기존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스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관이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협상이 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부터 특히 중국 쪽에 들어가는 미국 이제 수출 장비들 같은 경우는 좀 신기 주문이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좀 막힌 좀 상황이 좀 왔었기 때문에 결국에 이 관세에 대한 협상을 얼마만큼 더 풀냐가 좀 중요할 거라 보이는데 물론 지난주에도 특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 중국에서 생산하는 미국 장비들을 다 철수하라는 얘기가 하나둘씩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 어느 정도 풀려줘야 좀 장비들이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에 출시되는 MI400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기존의 GB200과는 분명한 건 동등한 성능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좋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에는 엔비디아는 기존의 이제 쿠다 플랫폼과 관련된 서포트해야 될 기반이 워낙 이제 독보적으로 이제 AI 고객사들에게 굉장히 강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더 주고 있는 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AMD가 이거를 제낀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주가가 더 오르고 있지만은 당연히 실적에 따른 매출에 대한 전망치가 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엔비디아도 이거를 다수리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 향후에 유럽과 이제 중동 쪽에 더 수익성을 더 확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두 회사가 같이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마이크론 실적부터 반도체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